독일의 식인 연설인마? 네. 으아, 이게 징그럽다. 부처라고 불려요, 영어로. 부처는 아시잖아요. 예, 정육점 사장을 얘기하는 건데 살해한 상태에서 일부는 자기가 먹고 그 나머지는 이제 그 돼지고기로 속여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았어요. 이것 때문에 동네 아주 초토화됐대 사건. 이거 사다 먹은 사람들은 뭐냐고. 그러니까 그 얘기 말씀드려요. 21년 동안 이런 짓을 하는데도 안 잡히는 게 진짜 희한하다. 오늘은 우리 염 교수님 오셨으니까 네. 해외 연산이라는 79회네 79회. 네. 어우 80회 되네. 80회 다 돼가네. 네. 오늘 독일로 갔네. 네. 제가 묵혀놨던 거예요 이게. 칼 덴케. 예. 칼 덴케. 되게 유명하네. 얘도. 독일의 식인 연설인마? 네. 으아, 이게 징그럽다. 지금 이거 실물이죠? 네. 사진이 인물 사진 2장밖에 없어요. 싸늘하게 생겼네 근데 얼굴이. 예, 딱 2장밖에 없어요. 아주 쌀랑하게 보여 얼굴이. 네. 되게 근데 착한 사람이었어요 동네에서는 아저씨로는. 근데 전형적인 독일인 얼굴이야. 네. 그 있잖아요. 그 풍기는 맛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이구 이거 뭐 이름부터 뭐 식인 연살인마. 예, 셉니다. 카니발리즘. 예, 맞아요. 가보시죠 뭐. 네. 아유 씨 또 좀 그러네. 오늘은 79회인데 이제 독일의 7대 범죄자가 있어요. 실제로도 독일에 예, 다스 분데스 크리미널람트라고 해서 그 독일의 FBI가 있거든요. 연방 수사국이라고 하실 거예요. 독일도 있겠죠. 예, 이게 분데스 크리미널람트라고 그러는데 그 기관에서 이제 7대 그 살인마 있잖아요. 그 중에 얘가 하나요? 네, 그 중에 한 명으로 돼 있고 얘가 범행을 저지른 지역은 현재는 폴란드 땅이에요. 그 당시하고 예, 다르구나. 예, 그럼 오래된 거네 이거. 예, 1860년생이니까. 아유 오래됐네. 예, 근데 기록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진부터 설명드리면 체포되자마자 뒤에 자살을 해버렸어요. 아이고. 이게 그 관에 입관돼 있는 사진인데. 그러네. 예, 체포되고서 연쇄살인 수사 받으려고 하는 순간에 유치장에서 자살을 해버렸어요. 야, 이 새끼 처벌을 예. 받았구나. 근데 그 다음 사건 얘 죽고 나서 상황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독일이 뒤집어진 사건이고요. 그 여러 가지 이제 독일의 당시의 그 시대적 변화 상황과 좀 연결이 돼 있어 갖고 오늘 좀 고르게 됐습니다. 이름은 칼 덴케고요. 독일인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제 독일이 이때가 프로이센이었어요. 프로이센. 네, 프로이센이라고 아시잖아요. 공화국이 셌지. 네, 그래서 프로이센에 소속돼 있는 지역에 살고 있었고요. 2023년도에 첫 페이지가 하단에 보시면 그 아예 넷플릭스에서도 지금 나와요. 얘를 주제로 한 영화거든요. 2023년 11월에 나온 거네. 예, 지금 넷플릭스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칼덴. 예, 아예 얘를 주인공으로 해서 영화까지 나와 있습니다. 앞서 다시 말씀드린 독일 역사의 7대 연쇄살인마하고요. 그다음에 부처라고 불려요, 영어로. 부처는 아시잖아요. 예, 정육점 사장을 얘기하는 건데 인육장도. 그러면 장사를 했네. 예, 인육을 팔았어요. 먹은 게 아니라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래서 그 델리카트 쓴 사람들이라고 저 어릴 적에 되게 유명한 영화 있었거든요. 그때 인육 먹고 사람 잡아먹고 그런 유럽 영화가 있었는데 거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1903년부터 1924년까지 최소 경찰이 공인한 것만 30명을 잡아먹은 거예요. 잡아먹은 거예요, 교수님. 이거는 카니발리즘도 아니야. 예, 그래서 노숙자, 불황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 같은 데서 이 당시에 여행을 하는 여행자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여행자들이 이제 교회나 성당 같은 데서 이제 자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가난한 여행객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유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 살해를 했고요. 살해한 상태에서 일부는 자기가 먹고 그 나머지는 이제 그 돼지고기로 속여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았어요. 이것 때문에 동네 아주 초토화됐대 사건. 이거 사다 먹은 사람들은 뭐냐고. 그러니까 그 얘기 말씀드려요. 그래서 덴케가 이제 민스터베르크라는 이 동네 도시 이름이거든요. 여기서 활동을 했는데 민스터베르크의 식인종. 그렇게 카니발 오브 민스터베르크 이렇게도 불리고요. 잊혀진 식인종. 포 같은 카니발이라고도 불려요. 공식 명칭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포해서 수사하려 했더니 죽어버려가지고 이런 사건이고요. 제가 저번 주에도 그 자살안에 했었잖아요. 바우마이스터. 그러니까. 여기도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1860년 2월 12일 날
그 프로이센 왕국이죠 당시에 왕국의 폴란드 접경지대, 그러니까 폴란드 바로 인접해 있는 땅인데 오베르쿤젠 도르프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게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되고 그 국경선이 바뀌면서 현재 폴란드 땅입니다. 이 폴란드에 지엥비체라는 주가 있는데 요 동네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태어났고요. 당시에 이 지역에 이제 탄광촌이 있었대요. 연탄 산업이 좀 활성화돼가지고 석탄 산업이 활성화돼서 먹고 살만한 동네였는데 아버지도 그 땅이 상당히 넓은 땅을 농사를 지셔갖고 먹고 사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 이전까지는 뭐 형제들도 여러 명 있으니까 잘 지냈는데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얘가 갑자기 똘끼를 발휘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되게 조용한 아이였는데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애들 때리고 학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록을 좀 어렵게 찾았는데 그 교수님 전형적인 그 아동기 상황 아시죠? 뭐 잠자리 날개 뽑고 뭐 곤충 자르고 악동. 예, 뭐 쥐 막 저기 잘라 죽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대요. 이 새끼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얘를 교정하려고 그랬는데 선생님도 또 이 선생님한테 엄청나게 또 덤벼가지고 선생님들조차도 거의 포기 상태로 문제야. 예, 그냥 종합적인 문제. 예, 완전 종합적 토탈 문제였습니다. 지목할 정도였고요. 12살에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집을 나가버려요. 아이고 일찌감치. 예. 아버지가 이제 중학교 지나가라고 그랬는데 난 학교랑 안 맞는다. 그래갖고 집을 뛰쳐나가 버려요. 형은 되게 수능적으로 아버지 따라서 농사도 짓고 학교를 다녔는데 댕케 같은 경우는 나 그런 거 싫다고 학교에서 나 싫어하는데 그거 왜 가냐고. 집을 나가요. 12살짜리가? 예, 집을 나가가지고 이제 그 근처 다른 동네 돌아다니면서 그 정원사 있죠. 이 당시 잔디 깎고. 예, 왜 그러면 그때 정원이 독일에 되게 많다 보니까 나무 다듬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잔디 깎고 이런 정원사 견습생을 하면서 이제 얻어먹고 살면서 돌아다닌 거죠. 12살짜리가. 그러고서는 이제 25세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어요. 전과 기록도 없고 사고 친 것도 안 나와요. 평범하게 살았네. 예. 근데 이제 이때 25세가 되던 애가 1885년입니다. 이때 댕케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요. 돌아가시는데 이제 아버지가 농장이 좀 크다고, 예, 그리고 아버지가 농장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언으로 내가 죽기 전에 댕케 좀 찾아와서 이 농장은 다 말 잘 듣는 큰 아들한테 줄 테니까 둘째 댕케가 오면 일부라도 정착 자금을 줘라 이러고 돌아가셨대요. 아버지가 참 훌륭하셔요. 그래갖고 얘를 그 수소문을 해갖고 독일에는 교수님 그 탐정들이 있거든요 이 당시에도. 그래서 탐정들 동원해갖고 댕케인들 찾아가서 야 네 아버지가 찾아 그랬더니 왜요 이러니까 돌아가신대 빨리 와. 그래 데려간 거라. 그래서 유언으로 해갖고 일부 지분의 상속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준 거죠. 그렇게 잘 살았으면 됐어. 그럼 잘 살면 되잖아. 그래갖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하고 농장 대부분은 이제 형이 그냥 상속하는 걸로 했고요. 아버지가 일부 준 돈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자기 태어난 동네 있잖아요. 근처에도 작은 농장을 또 사요. 왜 그러면 얘가 이제 정원사로 살아왔으니까 뭐 나도 한번 농사 좀 해봐야지 이러고서 이제 농사를 하는데 농사를 하면서 이제 얘가 이제 농사 짓는 거랑 정원사 가드너하고 헷갈린 거야. 틀려요. 다르지. 옛날에 읽어보셔서 알아요? 완전 틀리다고 그러더만요. 그러니까 정원사 하던 거 가지고 농사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해도 큰 돈을 벌지 못하니까 A씨 나랑 농사랑 안 맞나 보다 하고서는 농장을 그냥 팔아버립니다. 그리고서 이제 아까 민스터베르크의 도살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인접한 민스터베르크 지금의 폴란드의 지비체라고 불리는 도시래요. 일로 이주해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좀 빼갔고요. 그 당시 돈은 좀 많이 가지고 있었나 봐요. 농장 판돈. 네. 그래서 대출 받은 돈하고 합쳐갖고 스타우아 스트리트라고 지금도 있는데 그 거리에 있는 2층짜리 건물을 구매합니다. 건물주예요. 네. 그리고서 이제 건물을 아파트식으로 쪼개갖고요. 그러니까 원룸식으로 쪼개갖고 임대 사업을 해서 먹고 잘 살았대요. 건물줄세. 네, 건물주예요. 먹고 잘 살았대요. 이 당시까지는. 그리고 조그만 이제 1층에 있잖아요. 구석 코너 있잖아요. 거기다가 잡화점을 하나 열고서 여기서 이제 고기하고 잡화를 팔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구나. 예. 그 당시 이제 독일 상황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25살 되던 애가 이제 이 25살 되던 이후부터 이제 쭉 거기 그 집에서 이제 넘어와서 이제 유산 받고 이제 넘어와서 이제 살았잖아요. 30대부터 이제 건물주가 됐는데 그때 이제 독일이 되게 일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프로이센 공화국이 망하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독일이 통일이 되고요. 비스마르크 때문에
통일이 되자마자 뭐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요. 맞아요. 1차 세계대전 터지고 깨졌잖아 거기서. 네, 그리고 깨지면서 교수님 그 아시는 그 혼란 상황에 바이마르 공화국 아시죠? 맞아요. 우리 헌법 공부할 때요. 그 시기였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한 그렇죠. 거라. 그때 인플레이션 유명하죠. 그때 독일 마르크화가 거의 뭐 저기 이 당시 이 자료를 보니까 거의 뭐 뗄감으로쓰였대요. 도배 그냥. 도배하는 도배하고 쓰고 딱지치기 하고 그랬대요. 이러니까 이제 은행 대출이자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야. 그런 거네. 그러니까 얘가 이제 감당이 안 되지 그러면. 인플레이션 때 감당이 안 되는 거라. 그 졸지 파산을 해요. 건물주인데. 대출 받은 것 대출 때문에. 받은 것 때문에. 그래서 통째로 이제 다 은행에다 넘겨버리고요. 아 건물이 날아가 버렸네. 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참. 이제 거기서 얘기한 게 뭐냐. 야, 내가 이거 억울하다. 내가 이게 임대를 못 받은 것도 아니고 나라가 이 꼴이 나서 그런 건데 내 1층에 구석에 그 잡화점만. 지가 고기 팔던데. 고기는 냅둬달라. 그래서 고기는 이제 그대로 유지를 했대요. 그래서 구석에서 이제 고기하고 잡화를 판매하는데 이제 갑자기 고기를 많이 팔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고기 구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 당시 독일이 되게 혼란 상황이라 고기값이 엄청났답니다. 근데 고기를 저렴하게 많이 팔아갖고 돈을 좀 벌었는데 나 소름 끼쳐 죽겠네. 이거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게 도축조합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도살장. 예, 도살장 내지는 지금으로 하면 정육점 조합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미트 조합이 있는데 거기서 고기 판매 면허를 취득해갖고 본격적으로 이제 고기를 팔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민스터베르크 있잖아요. 그 당시 전경 사진입니다. 이 도시였고요. 그래서 자신의 가게에서 이 얘가 덴케가 뭐했냐면 쉽게 얘기하면 멜빵하고 이거 네, 멜빵하고 가죽 벨트, 비누, 그다음 구두 신발끈, 그다음에 뼈를 발골한 순수 돼지고기. 그다음에 돼지고기를 가공한 가공햄. 그다음에 장조림을 얘가 잘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 장조림을 팔아갖고 혼자 이제 결혼 안 한 상태고요. 이거 생길 꾸리면서 살았습니다. 이거 햄. 그리고 이제 그게 엽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물건을 수레로 싣고 다니면서요. 그 옆에 이제 브로츠와프라는 시장, 큰 시장이 있는데 그 옆에 다음 페이지에 사진 나옵니다. 이 시장에 가서 그 고기를 그 쇠고기 조림하고 통조림하고요. 고기 햄을 많이 팔기 시작을 했고요. 당시 시장에서 인기가 좋았답니다. 덴케가.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전쟁도 끝났고 뭐 나라가 혼란 상황인데 물가는 폭등한 상황에서 고기값이 어마어마했대요. 근데 저렴하게 싸게 팔았을 거 아니야. 네, 저렴하게 고기를 파니까 불티나게 팔렸고요. 이 수익을 가지고 나름대로 혼자 풍족하게 잘 살았답니다. 그다음에 이 당시 이제 덴케가요 무슨 또 이게 행동을 하냐면 아이들한테 사탕을 나눠주면서요 친한 아저씨로 되게 캔디 아저씨였고요.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봉사하고 노인들을 특히 공경을 했대요.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런 식의 이미지를 가지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이제 루터교 있잖아요. 루터교 교회가 있는데 여기 등록 신자로 가입을 해서 예배하고 봉사활동에 아주 심할 정도로 안 빠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했고요. 정통 크리스찬이네. 예.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이 당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나라가 혼란하니까 굶는 사람이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거 기부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케이크 같은 것도 어려운 집에 생일날 갖다 주고요. 별의별 봉사활동을 다 했더만요.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볼 때는 아주 나쁜 놈이 아니고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참나.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는 하다 안 돼갖고 오르간 있잖아요. 교회 오르간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이거 기술을 또 배웠대요. 연주하는 법을. 그래갖고 그 교회 오르간 연주자로 지원해서 정식 영주자로까지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덴케 같은 경우에 술은 아예 마시지도 않았고요. 오. 희한해요. 그럼 금욕주의자네. 그리고 여자를 아예 보길 돌같이 했대요. 실제로. 그래갖고 이성교제 이런 건 아예 하지도 않았고요. 금욕적이고 고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장례식이 발생하면요. 교회에서 지역이나 사람 죽으면 무조건 가고 십자가 들고 앞에 앞에 가는 거. 네, 앞에 걷는 거 있잖아요. 장례식 할 때 이걸 자기가 무조건 도맡아 했대요. 대단하죠. 그리고 또 유족들도 막 많이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노숙자하고 지친 여행자들이 있으면 식사 대접해주고 잘 가요 하고 보내주면서 차비까지 주는. 천사네 천사. 몇 가지 천사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지역사회에서 뭐라고까지 얘기 나왔냐면 지방의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지방자치가 잘 돼 있는 나라다 보니까 야, 너 시의원이나 시장 나가 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요. 상당히 평판이 좋았대요. 예. 심지어는 이제 사람들이 얘 별명까지 있는데 파파 덴케라 불렀대요. 오, 파파 덴케. 파파 불러면 뭐 대단한 거죠. 뭐 최고 어른이 존경받는. 예. 근데 그러다가 1906년도에 갑자기 무슨 마음이 바뀌었는지 루터교 교회를
저 나간다고 선언을 하고요. 절연해버리고. 예, 절연해버리고 신자 자격 포기하고 이때부터는 교회 활동을 안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연쇄살인이 나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신 건물에 자기 잃어버린 건물이 소유권이 날아간 건물에서 장사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노숙자하고 가난한 여행자들을 살해하면서 식인을 시작을 한 거죠. 그 고기가 다 사람 고기였구나. 예. 특히 노숙자하고요. 돈이 없이 이제 돌아다니는 그 아까 얘기한 여행자들 있잖아요.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어쨌든 교회에서 공인해준 집사님이잖아.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지. 그러니까 피해자들한테 나 여기 이 교회에서 저기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와서 주무셔요. 이렇게 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교인들한테 이런 부탁을 했대요. 덴케가 뭐냐. 제가 방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노숙인 중에 잘 데 없거나 그래서 한번 보내라. 여행자들 교회 와서 잔다고 그러면 우리 집으로 보내라고 이렇게 잡으려고. 그래갖고 나중에 교회가 이게 초토화됐대요. 왜 그러면 사망한 사람 중에 일부를 그 교회 신자들이 소개해가지고 덴케 집까지 데려다 줬는데 그 다음날 고기가 돼버린 거라. 그렇지. 그래갖고 이게 이제 골치 아픈 일이 지금 진행이 됩니다. 소름 끼친 새끼고. 1903년부터 경찰이 공식적으로 나온 거 이전에도 사건이 있었던 걸로 보는데 공식적으로 기록상에 나온 건 1903년 2월 21일입니다. 당시 이제 43살이었는데요. 얘가 덴케가. 네. 첫 번째 희생자가 그 아이다 라우너라는 여성이었어요. 아 그래? 예. 그래갖고 이 피해자를 집안으로 이제 들인 다음에 그 밥 먹으라고 이제 밥 주고 안심하고 있는데 뒤에 이제 곡괭이하고 도끼 같은 도구로요 기습해서 머리를 찍어버리고요. 그래서 죽여버리는구나. 예. 머리를 타격하니까 바로 기절할 거 아니에요. 잡아버리는. 예. 기절하자마자 이 사람이 신선해야 되니까 바로 이제 해체 작업을 들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예. 공식적으로 30명의 목숨을 앗아가게 됩니다. 아이고야. 기록상으로 1909년 사건도 있는데요. 25세의 엠마 샌더 여성이겠죠. 집으로 유인해 살해를 했는데 이 사건은 좀 웃긴 사건인 게 엠마 샌더의 범인으로 다른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이 돼요. 나중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에루아르트 트라우트만이라는 남성인데 얘는 덤태기 쓴 거네? 네, 덤태기 쓴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나 아니에요. 나 이 여자 죽인 적 없어요. 막 그랬더니 지랄 이러고서는 유죄 판결이 나서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확정이 돼요. 그럼 덴케 잡힌 다음에 풀려났겠네. 네, 맞아요, 교수님. 그래가지고 덴케 잡히기 전까지 얘는 거의 20년 동안 옥살이 그냥 합니다. 어이없다 진짜. 예, 그래서 무죄 판결로 석방된 사건이 있었고요. 1914년 2월에는 그 출장을 같이 가고 먼 데로 원정 출장을 가고 있던 목수였던 하인리 부르흐만이라는 사람한테 너 잘 데 없으면 우리 집에 와라 해서 또 잡아먹고요. 그다음 이게 잡아먹는다 표현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네. 1919년 1월 8일에는 철도원인데 이 사람이 출장 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로이맨 지역 출신인 리벨이라는 철도원 있잖아요. 철도 공무원을 또 유인해서 또 살해하고요. 1924년에 4월 20일 날에는 카스퍼 후발렉이라는 남성을 또 노숙자를 유인해서 살해하고요. 1924년 11월 17일에는 덴케의 마지막 희생자인데요. 로커스 파울릭이라는 남성이 집에 또 유인돼 갖고 또 잡아먹힙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네. 소름 끼치네 이거. 그럼 이제 범행 수법은 어떻게 되냐? 1903년 2월 21일부터요. 24년 11월 17일까지 21년 동안 21년이네. 예. 진짜 길게 됐네. 공식적으로 30명이에요, 교수님. 이게 21년 동안 이런 짓을 하는데도 안 잡히는 게 진짜 희한하다. 이때 독일이 혼란 상황이었다. 그런 예. 그 21년 동안 40명, 그러니까 30명이 공식적인 인정된 인원이고요. 40명 정도는 살인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이제 그 지역이 전문가들이 있죠. 독일이 범죄학하고 법과학 최고잖아요. 이 사람 40명 정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그 기자들 있죠. 저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100명 이상 잡아먹었다. 이렇게 좀. 왜? 어떤 근거로? 실종자? 실종자들을 이렇게 탐문을 해보니까 노숙자들 없어진 사람이 그렇게 100명이 넘어간대요. 그러면 100명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덴케는 자신의 그 작업장 뒤에 사진 보여드릴 건데 여기서 희생자 시체를 조각을 바로 낸 다음에요. 죽이자마자 살은 절여서 보관하거나 조리라고요. 뼈는 깨끗이 그 살을 제거한 다음에 별도로 처리해서 뭐 작품을 만들거나 판매할 물건을 만듭니다. 소름 끼친다. 소름 끼친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교수님 사진 보여드린 브로츠와프 시장에서요. 그 소금하고 간장에 절인 돼지고기 그 깡통을 만들어갖고 이걸 대대적으로 팔고요. 그다음에 피해자 피부를 적출해 갖고 나 그럴 줄 알았어. 예. 이 멜빵. 예. 그게 피해자 피부. 가죽. 피부지. 예. 구두도. 예. 그리고 비누도 만들어요. 비누도.
지방 발라내 갖고. 소름 끼친다 소름 끼쳐. 그 심지어는 이 새끼 방법을요 유대인 학살 때 쓰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누도 많이 팔았대요. 유대인 학살해가지고 빨래 비누 만들었잖아요. 네, 양질의 비누를 많이 팔아갖고 판매 이게 저기 뭐지 세안 비누 많이 팔았는데 나중에 뭐 이 사건 터지고 나서 여성들 얼굴 막 비비고 막 때타올로 밀고 난리가 아니었답니다. 그다음에 일부 피해자들의 인육을 직접 요리해서 먹거나 집으로 초청한 또 이웃한테 또 접대를 해요. 교회 사람들이 막 목사님도 먹었대. 이 루터교 목사님도 있고. 소름 끼치네 정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목사님 이번에 정말 새로 맛있는 고기 하나 들어왔는데 드실래요 그래갖고요. 맛있는 부위. 네, 집사들하고 다 이거 먹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얘 왜 공식적인 피해자가 30명이라고 했냐면 얘가 장부로 좀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죽인 사람들을. 네. 그 리스트가 딱 30명이에요. 딱 맞네 그럼. 네, 그래서 30명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이제 검거가 된 게요. 수사 때문에 검거된 게 아니고 사람 실종된 건 아예 알지도 못했어요 경찰은. 지역에서 알지 못하는데 마지막 피해자가 신고해서 잡혀요. 이게 31번째 피해자인데 공식적으로 1924년 12월 21일 날이요. 노숙자인 빈센츠 올리비에라는 20대 건장한 노숙인이 있었는데 덩치가 산만했대요. 이거부터 좀 아셔야 돼. 그래서 이 산만한 노숙자라는 걸 좀 아시고 얘기를 들어야 돼요. 제가 그 덴케가 1860년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1924년이면 64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국 나이로 당시 65세쯤 되고요. 만 64세일 때입니다. 근데 20대에 키가 180에서 190 사이에 어마어마한 체구를 가진 노숙자인데 좀 살이 뚱뚱했나 봐. 빈센츠 올리비에. 네, 빈센츠 올리비에라는 노숙자를 그 교회 있잖아요. 루터교 교회의 한 여성 집사님이 당신 잘 새 없으면 덴케 씨 집에 가서 잘래요로 데려다 준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이제 올리비에가 덴케 집에 간 거야. 가니까 가고 나서 이제 그 여자 집사님 가버리고 이제 들어왔대요. 들어갔더니 이제 덴케가 웃으면서 뭐라냐면 혹시 글 쓸 줄 알아요? 그랬더니 예, 저 학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눈이 좀 안 보이는데 나이 먹어서 내가 불러주는 걸 편지를 대신 써주면 20페니를 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우 저야 좋죠. 돈 주신다는데. 그러고 이제 편하고요. 그때 깔라고 그랬구나. 네, 종이하고 받았어. 왜 등치가 커서 그랬나 봐.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집중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 쓰고 있는 거라. 근데 갑자기 이제 그 올리비에가 편지 막 쓰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누가 소리를 질러더래요. 소리를 딱 질러 봤더니 뒤에 무슨 소리가 들냐면 야 이 돼지 새끼야 넌 죽여버릴 거야 이러더래. 이거 뭐야 하고 뛰어봤더니 이 할아버지 있잖아 덴케 할아버지가 찍었어. 이번에 곡괭이로 들고 이러고 오는 거라. 그 얘가 놀래갖고 뭐지 하는데 곡괭이를 내리치는데 싹 피했대요. 다행히 피했는데 두 번째 휘둘른 게 정통으로 이제 관자놀이에 맞은 거라. 그래갖고 8cm가 찍혀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직사는 안 했구나. 정통으로 안 맞아서. 얘가 덩치가 커서. 그렇지. 그래갖고 피를 흘리는데 얘가 아까 키가 180 넘어간 노숙자라고 그랬잖아요. 얘가 그리고 할아버지고 이제 미친 거 아니야 그래갖고 둘이 이제 싸움이 붙은 거라. 그래갖고 이제 덴케가 몇 대 맞아요. 맞고 나서 이제 곡괭이를 뺏었대. 올리비에가. 뺏은 다음에 이 패 죽이려고 그랬더니 쓰러지니까 뭐 수염난 할아버지잖아. 게이씨로 따간 다음에 바로 집 밖으로 나서 소리 지른 거예요. 이 미친 새끼 나 죽이려고 그런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이때 이제 올리비에가 문 밖에 나갔고요. 다시 말해서 이 건물이 원래 얘 거였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그랬잖아. 근데 위에가 역시 아파트 같이 돼 있어가지고 위층에 이제 택시 운전사를 하고 있었던 가브리엘이라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갑자기 밑에서 소리 지르니까 미친 새끼 저 죽이려고 그래요. 이렇게 뛰쳐나갔대요. 갔더니 아까 올리비에라는 그 노숙인이 피 질질 나면서 막 나와 있는 거라. 그 당신은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이 미친 노인이 나 죽이려고 그래갖고 나 좀 맞아 죽을 뻔했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이거 어떡하지 그래갖고 피 닦은 다음에 자기 택시에 실어갖고요. 근처에 있는 지역 경찰서로 데려간 겁니다. 상황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다 얘기했겠네 그 내용을. 그렇죠. 이제 어쨌든 갔죠. 가서 이제 경찰이 왔는데 노숙인이 하나 택시기사가 이제 부축해서 오는데 피는 막 질질 흐르지 난리가 난 거라. 응급처치하고 나서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너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내가 도망 나온 그 건물 그 덴케라는 할아버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나 죽이려고 곡괭이질 해갖고 내가 이게 맞아서 이게 죽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순간에 이제 들은 경찰관이 낄낄 웃으면서 야 네가 덴케 씨를 알아? 이 덴케 씨가 이 지역에 얼마나 봉사하고 유진대 뭔 개소리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비에가 열받아갖고 아니라니까요. 제 말 맞는다니까요. 이러고서 막 얘기를 한 거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경찰관이 야 헛소리도 작작 집어치우고 너 지금
노숙행위 자체가 법으로 금지된 거 알지? 이래갖고요. 불황자법이라고 있었잖아요. 불황자법 있잖아. 이걸 위반으로 해서 거꾸로 얘를 체포를 해요. 그 체포해갖고 참. 야. 얘 올리비에를 유치장에 넣었대요. 넣었더니 얘가 피 계속 나오고 있잖아. 열받지 걔는. 얘가 열이 받아갖고 야 이 씨발 경찰 새끼다 뭐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가만히 말이야. 내 가만 저 범인 많거든 막 난동을 부리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 이런 거예요. 조사는 해봐야지. 근데 그때 이제 여기도 수사관이 있다 보니까 이건 이제 일반 경찰들 얘기고요. 제복 경찰 얘기고요. 이게 수사하는 수사 경찰이 들어와가지고 형사가 야 좀 이거 이상해. 일단 좀 제 얘기 좀 들어보자. 그러고 진정시키고 앉혀요. 앉았더니 얘기가 뭐냐? 내 소개받아 갔고 재워준다 했고 갔더니 뭐 20페니인가 주면서 편지 써달라고 했고 곡괭이 두드려 맞았고 얘기를 하는 거라. 이게 말이 돼. 거기다가 이제 또 택시 기사가 태워온 게 그 집안에서 입구에서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상한데. 그래서 이제 일단 너 맞은 거 내가 인정해 줄게. 그래갖고 폭행 혐의로 이제 거꾸로 이제 입건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denke 잡으러 가야 되잖아요. 가봐야지. 그래서 denke 집으로 가요. 가가지고 이제 당신 노숙인 때렸어 안 때렸어 그랬더니 내가 때리긴 했지. 그래도 일단 갑시다. 그리고 경찰서로 끌려와요. 그래서 끌려왔는데 이때 뭐라 그러냐면 denke 주장이에요. 제 올리비아라는 나는 그 집 여자 집사님이 소개해서 우리 집에 왔는데 며칠 묵게 해달라고 해서 내가 알잖냐. 내가 노숙인들 많이 재워줬잖냐. 편하게 있어라. 이렇게 했는데 이 자식이 갑자기 감도로 돌변해갖고 내 돈 뺏고 날 공격하니까 내가 방법 있냐. 정당방위라는 있는 거야? 게 곡괭인데 휘둘르다 보니까 지가 맞은 거지. 정당방위라? 네. 이게 그 선생님 앞에 있는 곡괭이에요. 이게 이 사진 진짜 힘들게 구했어요. 실제 곡괭이 그때 사진이에요. 아유, 이거 맞으면 한 방에 가. 네. 요거만 좀 죽지. 기사 사람들이 곡괭이라면 안 믿을 것 같아갖고 이 사진 진짜 힘들게 구한 사진이에요. 야, 근데 얘 말 믿게 생겼네 경찰은.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저기 야 그러면 이상한데? 그래가지고 조사를 다시 해야겠다 된 거라. 근데 이게 시간이 돼갖고 저녁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일단 집에 못 보내드리고 아저씨 denke 씨 우리 미안하지만 유치장에 좀 밤에 좀 있고 내일 아침에 조사합시다. 집 오는 거라. 이게 그 경찰서예요. 잡혀간 경찰서. 이게 당시 사진인데 그게 밤 11시 30분에 목을 매다른 거라 유치장에서. 그 다음날 수사 제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제대로 되지도 않았네 이 새끼. 쉽게 가버렸네. 근데 멜빵 있잖아요. 이때는 그런 게 없었나 봐요. 멜빵이나 줄 같은 거 다 압수해야 되잖아. 그게 안 했던 거야. 네, 그래서 멜빵 가지고 목 매달아 갖고요. 거기서 이제 자살을 해버린 거라. 그러니까 이제 경찰은 오히려 찜찜했겠다 야. 경찰 사람 잡아가고 저 자살하게 만들었다고 소리 들을 뻔했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웃긴 거야. 거기다 또 제가 또 냉정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미스터 베르크 이 경찰서가 이 사람이 지역에서 되게 명망가잖아요. 그런 사람을 붙잡아다가. 그러니까 교수님이 정확한 거예요. 이게 갑자기 목 매달아 죽었으니까 야 큰일 났네. 이거. 경찰 난리 났지.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된 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대롱대롱 매달린 시신 일단 수습하고요. 아까 첫 페이지 처음에 봤던 사진이 그 입구한 사진이고요. 영장 가지고 이제 denke 집에 간 거라. 갔는데 가자마자 막 경찰들 한 대여섯 명 간다 다 쓰러지고 난리 났대요. 거기서 이제 사람 고기 발견한 거지. 네. 그 문 딱 여는 순간에 여실히 그 범행이 다 드러난 겁니다. 이걸 교수님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1926년에 2년 뒤에요. 이 사건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나오는데 브로츠와프 법의학 연구소라고 그 당시 되게 그 유명한 법의학 연구소인데요. 이 소장인 프리드리히 피에트루스키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보고서 내용을 내가 저가 정리를 한 거예요. 첫째는 뭐냐 집을 수색하면서 자기도 같이 갔는데 처음에 소금물로 가득 찬 커다란 두 개의 나무 양동이가 있더래요. 근데 그 안에 소금으로 절여져 있는 정체불명의 고기 인육으로 파악되고요. 그다음에 사람 뼈가 왕창 들어있는 상자. 아이고야. 그다음에 인간의 지방 이걸로 아까 비누 만들었잖아요. 이게 항아리가 여러 개가 있었다는 게 발견됐고요. 지방만 뽑아서. 네. 그리고 1차 수색에서 총 15개의 인체 조각인데요. 이 조각이 아니라 덩어리 고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 덩어리가 15개가 발견됐고요. 일부는 사람의 피부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두 조각은요. 털이 아주 많은 가슴 부위였대요. 가슴 부위. 예, 딱 봐도 백인 남성 가슴 부위로 보이더래요. 그 나머지는 사람 등 부위였고요. 등 부위. 가장 큰 조각은 보고서에는 40cm 곱하기 20cm 크기였다고 나오고요. 딱 잘라버린 새끼가. 가장 충격적인 거는 큰 엉덩이 부분과 함께 깨끗이 제거된 항문을 따로 떼갔고요. 이것도 요리해 먹으려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다음에 3개의 중간 사이즈 냄비가 있었는데요. 이제 들어가자마자요.
그 냄비 세계에 보면 크림 소스와 함께 조리된 고기가 있었는데 고기의 일부에는 사람의 피부하고 인간의 머리카락이 붙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교수님 왜 돼지고기도 가끔 잘못된 거 도축 잘못된 거 얘네 털 나오는 거 있잖아요. 조리 중인 또 고기가 하나 있었는데 불이 꺼져 있는 상태였는데 분홍빛에 잘 익은 상태였대요. 근데 봤더니 이제 딱 사람 엉덩이더래. 이거 삶고 있었던 거라. 또 하나의 그 냄비는 봤더니 절반 정도 먹다 남은 고기가 있더래요. 반은 먹었대요. 이건 아마 체포 직전에 요리해갖고 먹고 있다가 경찰이 들이닥치니까 잡혀온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젤라틴 같은 물질 속에는 사람의 피부 조각하고요. 대동맥도 따로 떼갖고 먹고. 구성물. 대단한 놈이에요. 진짜. 소름 끼친다 이 새끼. 그 다음에 이제 덴케 방에 들어갑니다. 방에 들어갔더니 탁자 위에 황갈색 지방이 가득 차 있었는데 인간의 지방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거 나중에 이제 확인하니까 다 사람 지방으로 확인됩니다. 예. 그 다음에 고기 저장 창고가 나와요. 그 뒤에 사진 나와 있는데 고기 저장도 따고 있는데 그 사람 고기뿐만 아니라 힘줄하고 근육이 제거된 깨끗한 뼈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동 조사 결과 최소한 3명 이상의 사람에게서 나온 그 고기가 나왔고요. 전환골은 6개가 나왔습니다. 팔 뼈가요. 덴케 사망 이후에요. 그 경찰이 이제 계속 근처를 계속 수색을 했대요. 수색을 몇 년 동안 했는데 몇 년 전에 그 사라졌던 남성 있잖아요. 다리도 하나 연못에서 나오고요. 숲에 갔더니 이제 깨진 두개골 있잖아요. 이것도 다수가 발견이 됩니다. 그다음에 치아 수집품도 발견이 됐는데 사람 또 이빨은 수집을 했구나. 예, 351개의 치아가 발견됐대. 이빨 하나를. 네. 야, 이 새끼 웃긴 새끼네. 근데 이게 어디에 나눠 담겨 있었냐면 돈가방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후추하고 소금이라고 써 있는 2개 주석으로 돼 있는 상자. 그러니까 금속 상자, 철제 상자하고요. 후추 보관용으로 사용된 3개 종이봉투 총 6개 남겨져. 이빨만 해가지고 6군데 남아 담은 거예요. 예. 크기에 따라 분류된 걸로 보는데 어금니는 돈가방에 분류했고요. 그 다음에 주석 상자 봉투 안에는 다른 치아들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인 치아 있죠. 이게 오래 써서 다른 거 있잖아요. 퇴행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봉투에 담은 걸로 나옵니다. 그 작업실 사진하고요. 아니 이 새끼 그런 거 왜 모았을까? 교수님 근데 이 사진 다시 말씀드리면 진짜 어렵게 구한 사진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벽장을 또 열어봤대요. 열어봤더니 수많은 피 묻은 옷이 걸려 있었는데 그 희생자들 옷 아니야? 네, 희생자들 옷을 다 버리지 않고 수집을 해놨대요. 그리고 수십 쌍의 멜빵과 벨트가 있었는데 이걸 돼지 가죽으로 만든 거로 팔았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희생자 가죽으로 만들어서 제조해서 판매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쳐 죽일 놈의 새끼고. 그 다음에 구두도 발견됩니다. 구두 발견됐는데 구두에 씌운 가죽도 전부 다 사람 가죽이었고요. 그 다음에 구두끈이 진짜 엮입니다. 구두끈은 사람들 머리카락을 꼬아서 만들었고요. 이걸 또 구두끈을 세밀하게 만들어갖고 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신분증 발견되고요. 그 다음에 나무로 만든 폭, 곡괭이, 칼 등이 발견됩니다. 덴케의 희생자 위에는요. 얘가 1924년에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1940년대 후반까지 계속 발굴된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도 계속 발견됩니다. 새끼고. 그리고 살인장부가 발견됐는데 이게 핵심인데요. 예, 총 31명의 이름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 30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공식적으로. 올리비에가 도망갔잖아. 걔 이름 거기 써 있어서? 예, 올리비에까지 쓰고 주고 얘가 쓰고 이제 까다가 실패했구나. 까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래갖고 올리비에까지 포함해서 31명인데 죽인 날짜, 몸에서 나온 고기의 양을 킬로그램수로 다 재서 넣어놨고요. 뭐 이상한 새끼네 이거. 그리고 이 사람별로요. 걔 사람의 그 인체 부위를 가지고 뭘 제품을 만들었는지 이것까지 전부 다 빽빽하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30명이 확인됐고요. 근데 이제 당시에 아까 얘기한 그 박사님 포함해서요. 그 독일이 이제 범죄학 법의학 유명하잖아요. 이분들 조사를 해보니까 느낌에는 이 고기 양하고요. 뼈 따고 양을 계산해 본 결과 100명 정도? 42명은 최소 나온다. 최하 42명 미니멈.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근수로 따져서 일부 수사관 전문가들은 100명 이상 잡아먹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건 이후에 집시라고 아시죠? 이게 폴란드하고 프로이센 사이에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집시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설명드리는데 교수님 아시겠지만 집시는 소수민족을 통으로 부르는 만주족식으로 부르는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랑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 이제 알바하고 살아남는 이 민족을 집시라고 하는 우리 그 짓대로 알잖아요. 근데 집시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 중에 실종된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 여기에 포함된다? 네,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발견된 신체 부위 내역 거의 마지막인데요. 16개 대퇴골,
15개 중간 크기의 긴 뼈, 4쌍의 팔꿈치뼈, 7개 요골머리, 그다음에 9개 요골하부, 8개 팔꿈치 하부, 1쌍의 상부결골 쭉쭉 해갖고 2개 어깨뼈, 8개 팔꿈치, 120개의 발가락뼈. 갈비뼈도 150개. 네, 갈비뼈 150개. 소름 끼친다. 네, 다 잡아먹은 거라. 댕캐가 살던 집이 현재 존재합니다. 오, 그래? 예, 그래서 위아래가 비교한 사진인데요. 밑에가 그 당시 1920년대 살던 집 사진이고요. 현재도 이 집은 존재해요. 아유, 이거 없앨 만도 한데 있네. 박물관이에요. 아, 박물관이지. 그렇지. 예. 그래서 이 댕캐 사건이 하도 세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요. 그 독일도 교수님 지금 폴란드 땅이지만 어쨌든 바로 붙어 있잖아요. 이 유럽에도 이제 범죄 매니아들이 있대요. 그렇지. 되게 많대요. 그래가지고 댕캐가 원체 이게 숨어 있는 이게 그 보석과투 같은 연구 대상인 거라. 그렇지. 유럽 범죄학에서는 마니아들은 엄청나게 찾아오니까 자꾸 질문하고 어디 살았어요. 걔가 어떻게 해서 물어보니까 귀찮아갖고 박물관을 만들어 버렸구나. 동네 주민들이 박물관을 만들었는데 대박이 난 게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이래요. 이 지역만 지나가면 이 박물관 필수 코스래. 환장하다. 예, 워낙 엽기적이다 보니까 이거 사진부터 해갖고 다 이거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당시 이제 주변 사람들 얘기가 뭐냐면 이상한 냄새가 맨날 났대요. 났겠지. 이게 안 날 수가 없지. 냉장고가 있는 시절이 아니다 보니까 이상 났고 그다음에 가끔 이제 피가 있잖아요. 신선한 선지 피가 있는 양동이를 들고 와갖고 마당에 막 쏟아버리고요. 밤에 막 뼈 있잖아요. 막 때리거나 막 부시는 망치 그러니까 톱질 소리. 그러니까 그랬겠지. 사람 하나 해체하려면 돌 자르는 소리 있잖아요. 이걸 들었다 이런 진술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이 당시에 이제 원체 그 독일이 혼란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뭐 고기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공급하기 어려웠겠지. 네,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댕캐가 파는 고기 공급량은 항상 안 줄고 일정하게 장조림이 계속 나와. 그리고 보니까 얘가 피둥피둥 다른 사람들은 못 먹어서 난리인데 중산층들이 얘는 얼굴이 뽀실뽀실해. 맨날 웃고 다니고. 그러다 밥 먹었냐 그랬더니 오늘도 고기 먹었지 이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파산하고 저 집도 날라간 놈이 왜 이렇게 잘 먹고 다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거 아니냐 이렇게 나온 거란 얘기입니다. 정말. 근데 마을 주민들은요. 댕캐를 되게 사랑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잘했다며. 왜 그러면 사는 게 좀 어려운 집에 동네 사람은 하나도 안 주겠지. 아무도 안 주겠지. 그러니까 그렇지. 의심 안 하지. 동네에 이제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착한 아저씨인데 저렴하게. 그래갖고 되게 고마워했대요. 아유 아저씨 요즘에 나라가 올라가는데 장조림인 통이라도 싸게 팔아니까 고마워요. 이랬는데 애들이 다 먹고 큰 거라. 그리고 이제 그 댕캐가 자살을 해가지고요. 삶의 과정, 범행 동기, 수법, 정확한 희생자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이게 나중에 교수님 그 연구 보고서 있잖아요. 2년이 때 나온 것도 그게 있었고. 나와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게 탐사 보도하거나 이거 연구한 그 독일하고 폴란드 범죄학자들이 많아요. 그 기록 때문에 이게 나온 거지. 안 그러면 묻혀진 사건이야 이게. 그래서 잊혀진 식인종이구나. 예, 그래서 잊혀진 식인종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사진은 교수님 2장밖에 없어요. 인물 그러네. 사진이 2장밖에 없고. 나머지 지금 현장 사진도 이게 20년도 24년도에 찍힌 거라 100년 됐거든요. 이 사진 좀 구하는데 좀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살인 동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양분설인데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당시에 사건을 분석했던 독일 범죄학자들은 이게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영양 보충하고 생계의 목적으로 사람을 잡아먹지 않았냐, 팔지 않았냐 이렇게 주장하는 측이 하나 있고요. 반대로 사이코패스라고 보는 측 입장에서는 살인을 즐겼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인간의 지방으로 비누를 만들고 가죽으로 멜빵 만들고 구두도 쓰는 건 이것 지갑도 만들었대요. 이거 미친 거다 이거는. 사이코패스 같은데. 이게 사이코패스지 무슨 먹거리 삼아서 이렇게 했겠냐 이런 걸 좀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동네 사람을 아예 안 건들고요. 노숙자, 가난한 여행자, 가족 관계가 단절된 사람. 그런 사람들. 안 찾는 사람들. 네, 안 찾는 사람만 범행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당시 시스템화에서는 실종돼도 찾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묻혀질 수밖에 없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요. 교수님 황당한 게 이 당시 기록 다 한 번 더 할 건데 하노버의 도살자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봤어요. 누군지 아시죠? 프리츠 하르만이라고 되게 유명한 놈 있잖아요. 네, 하르만. 그러니까 사실은 프리츠 하르만보다 이 새끼가 더 개새끼야. 그러네. 예, 더 개새끼인데 프렌치 하르만은 잡혀가지고 수사를 받다 보니까 걔가 드러난 거고 얘 거는 탐사나 이후에 범죄 연구자들이 정리한 내용이 나온 거잖아요. 이 당시에 이제 20년, 30년대에 유럽에서요 사람 잡아먹은 연쇄살인범이 한 10놈이 넘어가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시계 유럽이 너무 혼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없어져도 신경도 안 쓰는 사상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당시에
정치적 혼란은 사법기관의 혼란으로 바로 이어진다고 나오더만요. 기록에 보니까요. 즉 독일 정치가 엉망이 되다 보니까 경찰, 검찰, 치안 이런 게 안 되죠. 개판이 된대요. 개판이 되다 보니까 이런 범행이 나타나도 찾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소름 끼친다. 아까 보신 그 집 기준으로요. 1999년에 지금 폴란드 땅으로 바친 지바체시에서 전시관을 하도 묻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예 가서 봐 그냥 전시관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도구 거기 다 있어. 예, 다 그 사진부터 해갖고 이제 자료 최대한 모을 수 있는 거 다 모아놨대요. 그래갖고 사람 고기를 절일 때 썼던 칼, 통, 그다음에 그 절임 단지, 뭐 장비들이 전시되었고요. 관광객들의 지금도 큰 방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전시해 가지고 하고 싶을까? 근데 그렇게 막 사람이 많이 이거 안에서 너무 와서 묻는 사람이 많아서 만든 거래. 아, 그래도 그렇지. 기록을 좀 찾아봤는데 얘네가 이거를 뭐 상품화하려는 게 아니라 자꾸 와서 귀찮게 하니까 그걸 가 봐라. 그 다 모아놓게. 그래서 아예 뮤지엄을 만든 거죠. 하르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 가는 사람들 얘기 들어서 알잖아. 하르만에 두 살짜 다 하르만도 그 저 돼지고기를 사람 네, 죽여서 맞아요. 파는 놈 아니야. 네, 똑같아요. 근데 하르만보다 이게 앞서간 놈이 있었네. 예, 앞서간 놈이죠, 이제. 아, 소름 끼친다 이거. 그래서 이게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게 자료가 거의 없고 미국 유튜브도 보셔도 10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게 독일 자료하고 폴란드 자료가 좀 많아요. 지금은 이제 폴란드 땅이기 때문에 그렇겠지. 그래서 폴란드가 좀 번역하라고 고생을 좀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근데 이 새끼 너무 쉽게 죽었다. 왜 그러면 이 상황이었으면 이 당시에 얘가 공개 처형 당하는 건데 그 꼬라지 그러니까. 보기 싫었나 봐요. 시 입장에서는. 쳐 죽일 놈 새끼지 이게. 이거는 아마 저 지옥에 가서도 희생자들한테 매일 저 쥐띠께서 하루 10번씩 삶아질 거야.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되냐고. 소름 그래서 제가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사람을 잡아먹었다고 하는 연쇄살인범 제가 최초로 한 것 같은데 얘가 그런 놈이에요. 이거는 뭐 그냥 살인 목적으로 사람 죽여놓고 그 어떤 그 전리품처럼 먹는 카니발리즘 형태가 아닌 것 같아 이건. 네. 조금 달라 보여. 네. 근데 또 부속물로 구두 뭐 빨래비누 뭐 만들어 갖고 또 보관하고 일지 써놓고 치아 또 모집하고 이런 거 봐서는 또 사이코패스가 어떤 그 트로피 형태. 네, 트로피는 분명히 있었어요. 트로피 형태. 네. 또 그건 또 보이고. 네. 복합적인 것 같아. 네. 복합 연쇄살인범이라 정의하는 게 맞은 막 그런 거 같아요. 오늘 들은 건 영 좀 불편하네. 그래 빨리빨리 넘어갔어요. 속이 매식매식하네. 죄송합니다. 고생했어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79번째, 79번째 세계 연쇄살인마, 독일의 식인 연쇄살인마네. 칼 덴케. 오늘 우리 영 교수님 어려운 희귀한 자리를 찾아오느라 고생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